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그 PD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BBC 코리아의 한 PD님이 연락이 오셔서 퇴사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얼떨떨했어요. 이게 왜 내가 뭐라고. 왜냐면 제 퇴사 영상은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뜻깊게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미리 질문 리스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볼게요. 퇴사 방송 비디오 일기 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비디오 일기라고 하면 브이로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첫 브이로그에서 간단하게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더 횡설수설해가지고 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서 완벽하게 전달이 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래 유튜브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영상이라는 걸 찍어서 이렇게 자기 기록을 남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취준생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도 대학교 그때 3, 4학년이었고 먹고 살기 바빴죠. 그런 거 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도 조금 안정이 되고 의미 있는 20대를 더 늦기 전에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를 제작하게 되었고 제 사실 20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막 어디 대외적으로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알리고 싶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 기념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 영상이었던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 퇴사 브이로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퇴사 브이로그가 어떤 영향을 스스로에게 주었나요? 첫 번째로 이 퇴사 브이로그를 제가 그날 정말 퇴사하는 당일날 찍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덕분에 그 퇴사하는 날을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슬프지 않게 잘 보냈습니다.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편집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봤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참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초반엔 진짜 안 믿기기도 했고요. 아, 내가 정말 퇴사했구나. 제 신입 인턴 때부터 이제 4년 차가 되는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싹 흘러가는 느낌도 받았어요. 정말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되게 창피한 일도 많았지만 많은 걸 얻어간 첫 직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면 이렇게 제가 또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또 그 퇴사 브이로그가 저한테 그런 계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이 안 되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퇴사 방송 하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는 제 소식을 지인들한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페이스북 이런 걸로 사진을 올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건 되게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것만 올리게 되잖아요. 이쁜 거,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단편적인데 영상이라는 거는 조금 더 길게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고 제가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거의 1순위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제 소식을 전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만들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또래라든지 20대 여성분들 아니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비슷한 커리어 트랙을 고민 중이신 분들, 해외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지 외국계에서 일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서로 소통하는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런 일반적인 브이로그를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퇴사 결정, 여성으로 더 고민된 점이 있나요? 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분한테 묻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예요. 그런 만큼 이 퇴사라는 게 보편적인 한국인 여성분들한테 미치는 게 더 크다라고 다가왔거든요. 근데 저의 답을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뭐냐, 저는 퇴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 커리어, 저의 흥미,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을 담은 이 직업군의 이 커리어 트랙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걸 20대 때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될지가 주된 고민이었지, 제가 여자라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20대여서가 더 중요한 요소였어요. 2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되게 일을 한 3, 4년 차 하고 나니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안정감을 줬었거든요, 그전 직장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처음에 1, 2년 차 때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원하지 않은 직장, 직군인데 어떻게 취업이 힘드니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1, 2년 차 때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봐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뭐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줘.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내 뜻대로 일이 안 돼. 그러니까 1등이 안 돼. 우리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고민, 되게 다양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3, 4년 차가 되면 다들 제가 아는 분들 거의 공통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바뀌어요.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불만스러웠던 요소들이 점점 당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당연한 거에 녹아들어 버려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쉬워지죠. 손에 더 잡히죠. 해봤던 거니까. 그러면서 안주하게 돼요. 그냥 회사를 가는 게 너무 똑같고 똑같은 루틴이고 뭔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저렇게, 이건 저렇게. 그러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안정감은 사실 제가 앞에 1, 2, 3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만큼 적응을 하려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스스로 깎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둥글해진 거거든요. 이게 내 것이 되어가니까요. 엄청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 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관성이 생겨서 더 이상 못 멈출 것 같은 거예요. 그대로 막 쭉 갈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어느 순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그만둬보자라는 생각을 용감하게도 무모하게도 했던 것 같아요. 여자라서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20대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기의 가정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이가 생겨버리면 선택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여자와 관련된 거라면은 그렇게 답변을 저는 드리고 싶네요. 퇴사 이유와 소회는 이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저는 이직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런 20대, 앞으로 20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걸 이어나갈까? 이 안정감을 유지해볼까? 아니면은 더 늦더라도 뭔가 새로운 데 부딪혀서 다시
나를 다른 모양으로 깎아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바로 이직을 하라고 오지 않아요.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면접을 봐요. 인터뷰를 보고, 경력직 인터뷰를 보고. 저도 그 인터뷰를 한 3-4달 겪고 한 달 동안 이 회사에서 심사숙고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은 거라서 거진 5-6개월의 시간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자는 취지가 컸어요. 뭐 그게 언어가 됐든 새로운 문화가 됐든 새로운 사람들이 됐든 저는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해서 안정감은 있지만 제가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그냥 뭔가 계속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반복된 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막 잘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잣대에 저를 넣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꿈꾸는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건 사실 현명하고 되게 멋있는 어른입니다. 그 현명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하나의 과정으로 퇴사를 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퇴사 이후의 고민,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약간 후회하는 점. 우선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첫 번째 브이로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유가 엄청 있어요. 그 퇴사를 하는 순간을 말씀드리면 되게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여유가 엄청 생깁니다.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모아둔 돈이 있고 퇴직금 나올 거고 금전적인 걸로부터는 조금 자유롭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대학생 때를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는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는데요. 저도 많이 봤고 어르신들도 맨날 물어보시고 저 스스로도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언제 취업을 하지? 무슨 일을 해야 나는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생각을 자꾸 마음속으로 짓누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보통 돈이 부족하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이건 약간 반대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돈은 있고 그래서 온전히 정말 다음엔 뭘 해야 될까만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여유가 생긴 거죠, 저한테는. 단적으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딱 퇴사를 딱 했을 때 그 순간 해방, 자유,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일단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이런 느낌. 근데 이건 되게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저는 여러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직장에서 싫었던 사람 1-2명씩 있지 않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나쁜 점은 반대적인 급수인 거죠. 싫어하는 사람을 안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아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일들 그런 거를 다 놓아버리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은 그런 느낌,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었죠. 동시에 두렵습니다. 잘한 짓일까? 이 안정감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려고 그걸 뿌리쳤을까? 라는 생각이 사람이라 들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신입처럼 다시 막 해야 하니까 그걸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은 거는 제 스스로가 잘한 것 같은 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온 거예요.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데 최선의 선택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최고가 되게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대신 전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뭔가 선택지가 눈앞에 오는 순간에 정말 더 나은 답안지를 고르려고 하는 편이라서 퇴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후회한 적 없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네요.
퇴사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입니다. 혹시나 이제 갈팡질팡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비디오를 봤을 때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다른 얘기, 마음 편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요, 대한민국에서 혹은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나라의 다른 친구들을 만나봐도 어디든 이 퇴사라는 건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20대들에게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시작이 어려우니까요. 일을 구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힘들게 구한 일을 그만두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단순히 이제 안 맞다는 이유로 혹은 뭐 사람들과 못 어울리겠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못 참을까?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결국엔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거면 어떡하지? 다른 걸 해봤는데 더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획이나 넥스트 플랜이 확실하면 현명한 퇴사가 될 거예요. 저는 이직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든 정말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난 살아갈 거다. 그런 분명한 게 있으면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똑똑한 선택을 하려면 우선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직 준비만 전 6개월을 한 거지 사실 그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퇴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한다고 배웠어요. 저는 사회문화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배웠어요. 그게 돈이 됐던 아니면 뭐 자기가 인생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건 아니면 인생이 무료해서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건 사람은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영원한 퇴사, 영원한 퇴직은 없어요. 신중하되 너무 진지하지는 말고 너무 그 선택에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신중하기만 하고 대신 뒤돌아보지 않는 선택이면 저는 퇴사는 할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퇴사에 대한 저의 고찰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신 그 PD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셨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거나 그런 퇴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비디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게 쭉 마인드맵처럼 막 써봤거든요. 퇴사 이렇게.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약간 결국 노력한 만큼 그리고 운이 맞는 만큼 흘러간 만큼 뭔가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힘내시고요. 직장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또 내일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